30일 공권력 살인을 당한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2019년 6월 25일 용격깡패 동원 폭력 철거 책임자 박원순 서울시장 구속수사 및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낭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공화당 이규택 최고위원님 그리고 천만이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이규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을 당한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 요구 및 2019년 6월 25일 용역깡패 동원에 시민 폭행한 반인권 반민주 좌파시장 박원순 처벌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 반인권 폭력시장 박원순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박원순 좌파시장은 반민주 시장이다. 박원순 좌파시장은 반인권 시장이다. 박원순 좌파시장은 폭력 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이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 박원순 시장은 공당인 우리 공화당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정당인 우리 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무참하게 침해하고 짓밟고 있다. 명백한 정당의 탄압이다.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 장벽을 세웠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에서 2017년 3월 10일 억울하고 비참하게 공권력 살인을 당한 5인의 애국 열사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실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 우리 공화당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 체제하의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공화당과 당원들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반민주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자의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서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반민주 반인권 시장이다. 박원순 좌파 시장은 반인권 시장이다. 서울시를 인권도시 운운하던 자칭 인권 변호사 박원순은 반인권 시장 불법 시장이다.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5인의 애국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또 2019년 2월 25일 날 우리 공화당의 진실주장 천막당세에 대해서 형태로 용역깡패 570명을 동원해서 행정제 집행을 위반하면서 우리 공화당의 여성 당원도 또 연령 60대 70대 노인 당원들을 100여 명이 넘게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고 짓밟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실명무기에 처하게 됐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고 용역깡패 통해서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 신체의 우애를 가하는 자가 어디에서 감히 서울시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감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입에 담는 박원순은 반인권 시장 즉각 구속 수사대
인권 유린의 범법자이다. 2017년 3월 10일에 대한민국 형법 제121조 직무유기죄를 저질렀고 2019년 6월 25일에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폭력법을 위반죄를 저지른 박원순 폭력시장은 즉각 체포돼야 한다. 박원순 좌파 폭력시장을 즉각 체포하라. 박원순 반민주 반구 인권 시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이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동지들이여, 저희가 사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9년 7월 10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의 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역사 바로잡기에 근세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제일 우선되어야 될 우리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억울하게 800일이 넘는 기간을 옥살이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해야 될, 그리고 부당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정부나 언론이나 관계기관이 박근혜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탄핵에 관해서 아직도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에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압살당하신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애국 열사들을 진상규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줌으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이 정합니다. 저희가 공당으로서 정당한 저희의 의견을 표출하는 애국 텐트를, 우리 공화당 텐트를 마치 불법 집단이 불법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니면 매도하고 저희들에게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몰도록 저희 당과 그리고 저희 당직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에게 요구한 깡패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고 3,000명이 넘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애국 텐트를 뺏어가고 우리의 70명 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 행정 대집행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는 벌금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박원순 시장이 져야 될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단 이론도 잘못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60여일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자 및 박원순 시장에게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와 담판하자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담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 깡패 뒤에 숨어서 우리의 애국 텐트를,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날까지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이 되고 애국 열사들이 열사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 텐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박원순 시장은 우리에게 개고장을 보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애국 텐트를 마음대로 뜯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해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애국 텐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관찰되는 그 순간까지 광화문 광장을 지킬 것이며,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지키고 금과 옥새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우리의 소중한 목소리를 펼쳐서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그 순간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역사 진실 싸움이며 박근혜 탄핵 무효 싸움이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결국 승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는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제대로 발언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화문 텐트는 애국 텐트였고 나라를 살리는 텐트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받을 그날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시장 뒤에 숨어서 있는 청와대와 그리고 박원순 시장 뒤에서 박원순 시장을 조절하고 있는 그 누구도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속하게,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순히 애국 텐트를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품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가 완성된 만큼 우리가 스스로 텐트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 텐트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박원순 시장은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기필코 저희의 뜻이 관철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홍문정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억울한 죽음은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분들의 원가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당연히 정당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날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5분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쳤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 방송들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덮듯이 이분들의 죽음도 덮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반간 옥중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뇌물 한 푼 받은 게 있습니까? 결국 52% 받은 우파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이재용이 39억짜리 말을 최순실이한테 줬나 안 줬나 때문에 구속되고 지금 33년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참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진실 규명, 정의의 투쟁, 진실의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압박이 있고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6월 25일 날 박원순 시장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사람의 행정대집행은 되지 않는 것이 행정대집행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깡패 570명, 서울시 공무원 500명, 소방청 공무원 100명, 그리고 경찰 2,400명, 무려 3,600명을 동원해서 200명의 폭력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80명 정도가 진단서를 뺏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원순 시장과 좌파 언론들은 방어를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날의 유튜브가 전국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처참하게 폭행당하는 그 현장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거짓의 산으로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 물러나는, 쫓겨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또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5일 날, 6월 25일 그 용역깡패에 의해서 우리가 무참히 폭행당할 때 그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씨는 경찰과 행자부와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우리 보고 불법단체라고 합니다. 문재인 씨는 도대체 정치의 ABC, 헌법의 ABC라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헌법적 가치이고 정당법의 가치입니다. 서울시 조례로서 정당법의 가치나 헌법적 가치를 누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경찰청장을 압박하고 행자부 장관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야말로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행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의로운 우리 공화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압박하고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문재인 씨는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나라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TA 시작도 안 했습니다. 중국의 미중 무역전쟁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뺏어가고 일자리를 뺏어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뺏어간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년 반 동안 북한의 앞잡이로 북한의 대변인으로 김정은을 그렇게 칭송하던 문재인 씨는 결국 2년 반 안보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햇볕 정치구로 좌파들의 햇볕 정치구로 북한을 핵을 도와주고 핵을 완성시키고 이제는 핵동절, 핵보유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문재인 씨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북핵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임기 중에 북한 핵이 동결되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은 배신자고 역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핵의 공포를 주는 그러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인사 참사, 교육 참사 모든 것이 참사 공학이 됐습니다. 이제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그야말로 좌파들의 세상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셔야 됩니다. 또 체제와 역사 전쟁에 있어서는 항거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은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 공화당에 맡기는 책무고 그것이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에 맡기는 의무라면은
우리는 떳떳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제는 함께 태극기와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분은 우리 공화당 상근직 최고위원, 전략기획본부장, 태극기 집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박태우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직장 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고속 성장할 때 H와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낭망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포기한, 그래서 3%대로 갑니다만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제하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저희들이 62일째 이렇게 엄청난 투쟁력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신경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획 권력 찬탈한 그 주사파 무리들과 거기에 동조한 지금 자유한국당 내 와리를 들고 있는 탄핵 준동 세력들, 이자들이야말로 좌파보다 더 나쁜 이 역사의 쓰레기들이요. 우리 보수가 앞장서가지고 청산해야 될 나쁜 자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다 망가질 때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좌시하고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탄핵에 찬성한 김무성을 비롯한 이 역사의 배신자들,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처단하자! 역사가 이렇게 망가지고 엄청난 해오리에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김무성을 비롯한 권성동, 62명,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더군다나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면서 앉아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자들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자명하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식들, 후손들이 이자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화당의 투쟁대열에 합류해서 속죄하는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들에 대한 단죄가 없이는 보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썩어 빠진 보수들, 이들을 놓고 문재인 정권이 똥불 차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이 알파가 심리 가지고 보수는 죽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쓸 수가 없어요. 이들에 대한 반드시 역사의 단죄와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처벌할 놈들 처벌하고,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공화당도 살고 대한민국 보수도 살고 문재인 좌파 정권도 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파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가마솥에서 삶아 죽고 있는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에 관해서 호의호식하면서 탄핵한 자들이 좌파들한테 이런 역사에 엄청난 기회를 준 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고 정신이 부패하고 얼마나 국기가 흔들렸으면 이러고 있는 것인지 이들에 대해서 역사는 반드시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내부 여적부터 청소하고 그리고 선명한 투쟁 노선으로 이 좌파들과 맞서서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우파 평론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한 우파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기획 찬탈이었듯이 이 경제 참사, 아베가 대한민국의 경제 참사를, 이 경제 규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유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해서 적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정권의 본질을 모르고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내 평론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이탈해서 이제는 미망화돼서 바다에 떠돌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것이 근데 그들이 의도한 것인지,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깨닫고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뜻께는 3.10 5인의 어려운 열사의 죽음을 규탄하고 모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나라의 문제가 풍전등화했어요.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문재인 정권 당장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권 역사